뭐 원래 기분 좋아지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게 시작이었어요. 20분 뒤에 이제 효과가 이제 오더라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도파민이 이제 머릿속에서 분출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도 못하게 분출이 돼서 눈으로 오고 입으로 오고 귀로 오고 코로 오고 밑으로 온다 뭐 이런 5종류가 있는데, 눈으로 오는 거는 딱 봤을 때 마약을 접하게 되면서 정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소위 요즘 말하는 신종 마약들은 거의 다 해봤어요. 그때 그 좋았던 기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뭐 인생이 좀 나락으로 간다? 교도소에 좀 있으면서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주위에 있으면 좀 내가 말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의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22년에 나왔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출소했습니다. 36살입니다. 제가 사건을의 구독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제가 배달 시작하고 4개월 정도 되는 동안에 거의 빠짐없이 다 봤어요. 하루 종일 한 1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가족에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뭐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릴까요? 다 해봤습니다. 다까지는 아니고요. 소위 요즘 말하는 신종 마약들은 거의 다 해봤어요. 거의 다 해봤고, 제가 뭐 중고폰 사업을 좀 200만 원 들고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커지게 직원도 한 7명 정도 거느리면서 되게 큰 사업으로 늘어났었어요. 그냥 순이익으로 연에 한 2억씩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모은 돈이 한 6억 정도 됐어요. 방탕하게 살지 못하죠. 왜냐면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의자만한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정말 여기만한 사무실까지 키웠죠. 외국을 이제 나가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왜 저희한테 오는 바이어들이, 물건을 사가는 바이어들이 초대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수출업으로 이제 바꾸자. 이렇게 해서 베트남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만났던 업자가 그날 저녁에 클럽을 데리고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클럽을 그때 처음 가봤어요. 술을 한 잔, 2잔 마시고 한국인들,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는 여자들 4명 정도가 여행을 와 있는데 자기가 불러서 온 아이들이다. 친하게 지내는 애들인데 대학생이다. 같이 동석을 해서 놀자. 저는 그 당시 결혼을 했는 상태이고요. 애기도 있었어요. 다 그냥 가감없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성들과의 자리, 이 바이어가 저희한테 되게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거래였기 때문에, 베트남과의 처음 거래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고 거절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예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놀게 됐어요. 클럽 테이블에 같이 이렇게 서게 됐는데, 바이어 분께서 술을 안 마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술이 취한 사람보다 더 흥분이 되어 있고 들떠 있고, 사실 이거 되게 기분 좋아지는 건데 너도 한번 먹어볼래? 이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한번 먹어볼래? 진짜 정말 네가 생각한 것보다 기분 좋아질 거야. 그게 뭔데요? 하면서 끄집어낸 게 소위 말하는 엑스터시였거든요. 딱 주더라고요. 먹어볼래? 호기심이었어요. 마약이라는지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그때 당시 진짜 정말 마약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마약의 존재가 그렇게 쉬운 존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대구의 유명한 건달이셨거든요. 큰 조직의 보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계신 분 조직이 와해되면서 히로뽕이라고 하죠, 소위. 그 히로뽕 쪽으로 빠지시는 삼촌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주위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멋지게 정장 입고 저희 아버지 나오면 이렇게 딱 인사하시던 그런 아저씨들이 어느 날은 패패해져서 이러고 있고, 지나가다가 길에 누워가 있고 택시 훔쳐 타고
막 싸우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에게 대한 인식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뭐 원래 힘 빠지는 거야. 별거 아니야. 뭐지? 예? 하면서 근데 한 개 다 먹으면 안 돼. 너 처음 먹는 거니까 나눠 먹어. 이러는 거야. 옆에 있는 여자애랑 제 옆에 있던 여자애랑 처음에 나눠 먹어. 탁 이빨로 탁 그 여자애도 처음이래요. 이 여자애도 그러니까 먹고 둘이 먹고 20분 뒤에 이제 효과가 이제 오더라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도파민이 이게 머릿속에서 분출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도 못하게 분출이 돼서 저는 집사람과 제 아이를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집사람이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좀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이 사람이 너무 예뻐 보여요.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먹어버리니까 이 사람도 같이 도파민이 분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내가 옆에 있고 이 사람 나도 같이 먹고 둘이 붙여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딜러분이 바이어가 애초에 작전이었던 거예요. 붙여주는 거였어요. 제 바로 옆에 있던 여자 대학생이라고 하는 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 대학생이 아니고 이제 성매매 업소 다니는 여성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잠은 못 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그냥 계속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했던 이야기들이 야 하면 왜? 이 말 한마디가 그냥 너무 팡! 그게 시작이었어요. 3일을 못 잤습니다. 그 베트남 처음 딱 약을 취하게 되니까 잠이 안 들더라고요. 잠이 안 듭니다. 그 MDMA 성분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6시간, 처음 먹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한 6시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6시간 가고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안 오고 그때 그 좋았던 기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여자랑 같이 있는데 아까 전에 이 여자가 내한테 사랑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랑해가 그 사랑해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약이 깨고 난 다음에는 서로 풀만 보고 있었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처음 해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얘도 처음 해봤고 다시 그날 저녁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저녁에 가서 약을 받았는데 어제 같은 기분은 안 드는 거예요.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어제 같은 기분은 안 들더라고요. 그날 같은. 이게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을 하냐 하면 그만큼 이게 각인이 돼요. 머릿속에. 처음 해본 게 각인이 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래 이야기 하면서도 그때가 자꾸 떠오르거든요. 사실 떠오르는 게 저한테 되게 불편해요. 불편한 이유는 이야기 하다 보면 듣다 보시면 제가 왜 불편해 하시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여자랑 또 찾게 됐고 그 다음은 하나에 반을 주더라고요. 반을 먼저 주고 제대로 안 오재. 그럼 오나 안 오냐가 뭐냐. 네가 탁탁 그걸 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이 친다라고 한다. 하이가 오나 어제만큼 안 오는데 한 개 더 물어 한 개를 주더라고요. 그게 되게 굉장히 많은 양이었어요. 딱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 다음날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자와의 관계가 너무 깊어져 버리게 돼서 제가 베트남을 가게 되더라고요. 안 그랬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가면서 이 여자 비행기도 내가 끊어주고 뭐 내주고 뭐 이렇게 가게 되면서 돈을 해먹기 시작하다가 그게 불과 한 달? 한 달 안에 2번 정도 더 들어갔어요. 그 여자를 데리고. 바람이 돼버린 거죠. 바람이 돼버리니까 관계가 너무 깊어졌어요. 그때부터는 한국 와서도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고 우리 또 베트남에 갈래? 이렇게 돼서 또 넘어가게 되고. 근데 당연히 이유는 약이었습니다. 마약이었어요. 엑스터시 먹으려고. 밥도 못 먹어요, 엑스터시 먹으면. 바이어가 이제 클럽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집에서 놀아. 이러는 거예요. 호텔 빌려서 그렇게 쓸 바에 나한테 40만 원만 더 3일 쓰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쉬고 자고 밥 먹고 이러는 일반 아파트고 2층은 클럽처럼 바꿔놨어요. 룸으로. 캔디룸이라고 해가지고 바꿔놔버려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손님 오면 차라리 거기 위로 보내버려. 굳이 클럽에 보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같이 약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람과 같이 약에 취해 있을 때 그 관계가 의리가 너무 돈독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사람을 너무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한테 주는 사람이 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만뒀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거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을 잘 수가 없게 돼요. 일단 잠을 못 자니까 자려면 릴렉스해지게 대마초를 한 대 피워봐. 이렇게 연결이 되죠. 대마초를 한번 피워봐. 그리고 대마초라는 걸 그때 살면서 처음 피워봤는데 이게 한 개 피에 6만 원짜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니 한 모금에 10,000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숨을 들이키고 뱉고 뭐 이런 그런 상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피우고 하는지는. 대마초를 피고 왜냐면 밥을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각성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음식이 맛이 안 돌심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갔다 올 때마다 사람이 괭해져서 돌아오고 한국 와서도 계속 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근데 그 회복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유가 이제 대마초였어요. 대마초를 피웠을 때 미각이 살아나고 몸이 릴렉스해지고 이 흥분되어 이게 도파민이 터졌던 게 반대쪽으로 터지더라고요.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차분해지면서 잠도 좀 잘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대마초와 엑스터시를 같이 하게 되게 병행하게 됐어요. 그렇게 세월이 1달, 2달을 지나면서 또 다른 걸 또 찾게 되더라고. 권하고 옆에서 계속. 이거 한번 해볼래? 이번에 들고 왔는 건데 캄보디아에서 넘어온 건데 캄보디아에서 대부분 만들어지나 보더라고요. 자기들이 좋은 거 들고 온다고 하면서 한국 가기 전에 상하기 전에 먹어봐 이렇게 저한테 꼬시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해보게 된 게 코카인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동남아에서 구하기 힘든 거야. 코카인을 하게 됐는데 엑스터시 처음 했을 때 도파민이 바로 분출되더라고요. 코카인이. 네 처음만큼 좋을 수는 없어. 절대로. 앞으로는 자꾸 처음을 찾으려고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을 코카인이 바로 만들어줬어. 이렇게 딱 땡기는 순간 바로 뭐 엑스터시 먹고 언제 오지 막 기다리는데 코카인은 탁 하고 바로 내가 그냥 영웅이 된 기분이 돼요. 여기서 뛰어내리라면 바로 뛰어내릴 자신이 있을 정도로 뭐 3층, 4층 판단이 안 되진 않지만 2층에서 뛰어내려 안 다쳐 할 수 있어. 그러면 뛰어내릴 수 있을 정도의 용기가 바로 생기더라고. 코카인을 하니까 흥분이 되는 상태로 바로 그냥 도파민만 분출되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바로 그냥 이게 코카인은 또 시간이 짧더라고요. 유지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엑스터시 뭐 4시간에서 뭐 긴 사람들 12시간씩 가는데 30분? 정도 지나면 또 쑥 깨는 느낌이 나서 바로 또 그래서 부자들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코카인은 비싼 데다가 약효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고 나면 잠깐 이래 좀 하다 보면 또다시 땡겨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연출이 자꾸 되는데도 뭐 하여튼 코카인 한 번만 해봤어요. 그때 처음 경험해보고 아 나는 이거 비싸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권하게 된 게 저렴하게 하다 라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허브라고 들어보셨어요? 합성대마는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합성대마는 뭐랄까 대마초를 했을 때 오는 그런 거에 기본적으로 한 10배 이상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엑스터시 때 그때 그만했어야 됐다고. 근데 합성대마는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10배 이상이었어요. 이 엑스터시랑 합성대마를 또 같이 하게 되면 또 다른 효과가 또 오더라고요. 눈으로 오고 입으로 오고 귀로 오고 코로 온다. 코로 오고 밑으로 온다. 뭐 이런 5종류가 있는데 눈으로 오는 거는 딱 봤을 때 재밌는 영상을 보면 이제 나이가 좀 대부분 들다 보면 30대 이래 살다 보면 완전 아이 때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처럼 깔깔깔깔 웃을 일이 잘 없잖아요. 그 기분을 만들어줘요. 뭔가 재밌는 걸 조금만 재밌는 걸 봐도 깔깔깔깔 하고 빵빵빵빵 터지고 깔깔이라고 하죠. 뭐 그렇게 되고 입으로 오면 뭐 먹게 돼요. 자꾸 국밥 같은 거 시켜 먹으면 한 6그릇 시켜 먹게 되고 통닭 같은 거 먹으면 한 4마리 5마리 먹게 되고 둘이서 그렇게 먹게 돼요. 입으로 온다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또 배부른 상태에서 또 하게 되면 밑으로 와요. 이제 섹스를 하게 되고 뭐 귀로 오게 되면 노래를 들으면 좀 팡팡팡거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합성대마를 하게 되고 그 사람 근데 계속 왔다 갔다 이 여자는 내가 성공한 사업체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고 나 또한 없는 척은 못하겠고 그때 당시에
내가 낸대 막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사보려고 알아봤어요. 그때 당시 텔레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았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고 주위에 혹시 있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20만 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돈이 있으니까 사서 먹었죠. 이렇게 말하기 좀 되게 부끄럽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도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를 먹거나 이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으니까요. 이미 많이 이제 갔기 때문에 3알, 4알씩 이렇게 먹어야 되고 마찬가지 옆에 있던 파트너도 그렇게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죠. 현찰 가진 게 다 떨어지고. 근데 이제 돈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게 내가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베트남에 가서 들고 오는 양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한국에 사 먹으면 안 되니까. 사 먹을 바에는 우리 걸로 하자. 왜냐면 헐값이 되니까. 돌이킬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또 케타민도 접하게 됐습니다. 코카인은 비싸고 케타민은 싸고. 케타민은 이제 약간 마취제 같은 느낌인데 케타민을 하게 되면 환각이 보입니다. 네, 환각이 보여요. 환각이 보여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간이 2년 정도입니다. 대략 2017년도부터 2019년 말까지의 기간 정도. 케타민도 중간에 접하게 됐는데 엑스터치를 한 상태에서 케타민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엑스터치를 하게 되면 클럽의 노래가 신나게 느끼고 방방방방 우퍼가 정말 기분 좋게 느끼고 근데 케타민까지 땡기면 환각이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레이저 빔들이 다르게 보이고 공룡이 쫓아오는 것 같고 근데 그 공룡이 무섭거나 그렇진 않고 재밌고 오만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 히로뽕, 소위 말하는 히로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봤어요. 경구퇴학으로 해봤는데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히로뽕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예 그냥 도파민 분출되는 양이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꽂힌다고 하잖아요. 진짜 꽂히더라고요. 꽂힌다는 기준이 3일 동안 나는 잠시였는데 나에게는 한 3시간, 4시간이었는데 그게 3일 동안 섹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3일 동안 안 쉬고요.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필로폰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필로폰 투약하면 3일, 4일 만에 뭐 5kg, 6kg 빠져버리니까 제가 20kg 빠졌어요. 지금 살이 20kg 좀 빠졌어요. 몸이 되게 좋았고 되게 건강하고 다부지고 그렇게 작게 시작했던 게 커져서 돈은 다 날렸고요. 짧게 설명드리자면 돈은 다 날렸어요. 그 과정 사이. 필로폰은 근데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필로폰 기간은. 왜냐면 접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구속이 바로 됐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 뒷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제가 형을 살게 된 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도소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게 말만 들으면 요즘 유튜브 검색하면 빵개비들 이야기하고 빵개비들이야 잘 살지 그러지 않습니까? 빵개비들도 힘들어해요.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빵개비들끼리 기싸움도 있고 그냥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형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저는 이제 멘탈이 이제 다 무너지더라고요.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되니까. 그때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했고 집사람한테 다 거짓말이었다. 보통 일이 됐고 다 이실직고를 다 했어요. 그냥. 그리고 애기 데리고 한번 왔을 때 그때 진짜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왜 아빠를 못 만져? 막 그때 4살이었거든요. 5살부터 7살까지의 시간을 아이의 시간을 여기 날아가게 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일기를 매일 썼어요. 교도소에서 매일 쓰면서 그 일기 장부가 이만큼 있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다들 괜찮은 척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교도소는. 힘들면 힘든 내색 다 하고 자기 힘든 거 하고 정신 이상한 사람도 있고 정상적이지 않으신 분들도 많고 마약수들은 마약수들끼리 붙여놓습니다. 보통.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약수들이 필로폰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방 자체를 교도관들이 터치를 안 해요. 건드렸다가 아이고 뒤집어지니까 앉아있어. 바로 일어나가지고 바로 매가지 잡아보고 또는 말 안 듣고 그래요. 이게 필로폰을 많이 투약하신 분들은 헛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3일 동안 쪼그리고 앉아서 김정은 기다리고 있었네.
계속 자기 혈관 이렇게 만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왜 만집니까? 요 안에 남아있다. 자살 한 번 하셨고, 제 앞에서. 구치소에서는 마약수들끼리 다 붙어 있었는데, 교도소 넘어가 독방에 생활했어요. 2년 동안. 제안을 하더라고요. 교도소 딱 도착하자마자. 니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 독방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 일단 연치금이 없어서 생활하기 힘들고. 독방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네.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가는 징벌방하고 독방하고는 좀 다르죠. 많이 달라요. 딱 여기서 요 침대 딱 요만한 공간이었습니다. 딱 요만큼의 TV. 그리고 딱 요만큼의 화장실, 변기 하나. 물 나오는 곳. 딱 사람만 입을 딱 피면 누울 수 있는 딱 진짜 딱 요만했어요.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아무도. 한 계절을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 집사람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마지막 전화 통화하면서 혹시 진짜 내 보러 한 번 못 와주나? 내 한 번만 어떻게 있는지 한 번 봐주면 안 되냐? 힘들 것 같아. 알았어. 많이 울었어요. 많이 훌쩍훌쩍거리면서 우는 게 아니고 엉엉 울었어요. 옆방에서 쿵쿵 치면서 좀 조용히 해라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결심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마약에 졌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나락을 갔구나. 그날 저녁에 제가 그래서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죽기 전에도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솔직한 말로 말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냥 말로만 듣는 거하고 글로만 보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결심을 해서 행동을 해보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걸 제가 해보고 느꼈거든요. 그냥 죽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죽어야겠다가 반복되다가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약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미쳤구나. 못 이기는구나. 천하에 이걸 못 이기는구나. 개천에서 용난다 하는 소리 듣던 놈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14살에 할머니, 15살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혼자 살면서 어떻게든 학교 다니고 학교 졸업해라는 할머니 유언 때문에 어떻게든 성공한 삶을 살았던 내가 이렇게 됐는 게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마약에 졌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나락을 갔구나. 시도를 했어요. 선풍기 다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에다가 옷을 좀 돌돌돌돌 최대한 여름 옷들 말아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기절을 했어요. 눈을 떠보니 안 죽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내보고 살아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살아나는 말로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1년을 정말 멋지게 살았습니다. 교도소 생활 1년을. 누구보다 깨끗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그 안에서 뭘 해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주는 밥 열심히 먹고 돈 누구 조금이라도 보내주면 그 집에 보내주고 집사람한테 그때부터 힘든 티를 안 냈어요. 찾아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잘 있나 뭐 이렇게 하고 힘든 내 생각 안 하고 거의 다 경험해본 저로서는 남는 거는 버림받은 삶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안 늦었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끊어보니까. 지금은 생각 안 납니다. 진짜 정말로 생각 안 나요. 눈앞에 있다고 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제 눈앞에 그런 쪽 사람이 나타나면 저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들으시는 분들 절대 우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어린 친구들 마약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호기심, 그 호기심이 사람의 인생을 뭐 한 번 어때? 하지 마세요. 그 한 번이 진짜 망합니다. 절대 한 번은 없습니다. 절대로 한 번은 없습니다. 진짜 한 번, 그 한 번이라는 제가 주위에 목격한 50여 명의 사람 중에 한 번으로 끝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마약은 위험합니다. 그 자기 주위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게 잘하는 현명한 길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생각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니면 병원에 보내든가. 텔레그램으로 쉽게 구하는데 그것도 걸립니다. 진짜 끝으로 가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